오늘은 2022년 지방공무원 9급 전기 이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그림 회로에서 등가 컨덕턴스 G를 묻고 있습니다. 단위는 지멘스인데 옴을 거꾸로 한 모랑 단위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단위들을 7분의 1 옴이다, 4분의 1이다, 12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 저는 단위를 그대로 두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렬 연결인데 컨덕턴스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병렬로 보는 것이니까 반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병렬을 계산해 주겠습니다. 그럼 12 플러스 4분의 곱하기 48이니까 좀 쉽게 계산해 보시면 4로 꺼내 가지고 3 플러스 1분의 3이니까 약분되면서 3이 나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컨덕턴스가 3이고 4와 3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더해서 7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7과 7이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컨덕턴스 관점에서 병렬로 연결된 것과 같기 때문에 2분의 1에서 3.5가 나온다 해서 정답을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 그림 회로에서 저항 1옴에 1옴은 여기 있고 흐르는 전류 I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전압원과 전류원이 함께 있기 때문에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전류원을 먼저 개방을 시킨 다음에 전압원을 먼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방이 됐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없고 3V에 의해서 3옴에 1A가 흐르겠습니다. 다음은 전압원을 단락을 시킨 후에 전류원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이쪽으로는 1옴이 있는 것이고 이쪽으로는 2옴이 있는 것이니까 2대1 비율로 전류가 흐를 것이고 2A가 이쪽으로 흐를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A 더하기 2A에서 3A가 나오고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그림과 같이 전류가 폐경로 L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지면으로 전류가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른손 법칙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자개가 형성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면 엄지손가락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식으로 자개가 생기겠죠. 여기 문제에서는 폐경로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계산을 이렇게 해본다면 자개 방향과 반대이기 때문에 이 폐경로 안쪽에서는 마이너스 10이라는 전류가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 R 그리고 L 직렬 회로에서 T가 0일 때 일정 크기의 직류 전압원을 인가하였다. 저항과 인덕터의 전압, 전류 파형 중에서 T가 0보다 클 때 그림과 같은 형태로 나타지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다음 그래프가 R에 대한 전류인지 L에 대한 전류인지, 물론 직렬이기 때문에 두 개는 같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류나 전류 이런 거는 복수 정답이 되기 때문에 아니겠죠. 그럼 R에 걸리는 전압인지 L에 걸리는 전압인지를 묻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L에서는 T가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단락이 된 효과라고 했지만 T가 0에 근접했을 때 개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여기에 모든 전압이 다 걸리는 것입니다. 모든 전압이 다 걸렸다가 서서히 전압이 내려간다. 즉 단락처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지는 형태인 것은 L 성분에 걸리는 전압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 파형의 그래프가 된다 해서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 그림과 같이 내부 저항 1옴을 갖는 12V의 직류 전압원이 이렇게 있고 5옴의 저항에 연결이 되어 있다. 이때 저항 RL에서 소비되는 전력 와트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해서 I 제곱 5를 해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전체 저항이 지금 6옴이고 전압은 12V이기 때문에 V는 IR을 이용해서 V가 12이고 저항이 6이기 때문에 전류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5를 해서 20이 나오게 되고 정답을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 평형 3상 교류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 3상 델타 결선의 전원에서 선간 전압과 상 전압의 크기는 루트 3배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여기 상전압과 선전압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1번은 틀리게 되겠습니다. 2번 삼상결선에서 부하의 선전류의 크기는 상전류의 크기와 같다.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이기 때문에 2번도 틀리게 되겠습니다. 3번 삼상결선 Y결선에서 전원의 선간전압의 크기는 상전압의 크기와 같다. 이거는 델타 결선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3번도 틀리게 되고 4번을 보시면 삼상 Y결선에서 부하에서의 선전류의 크기는 그대로 상전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기가 같다고 하면은 맞는 설명이 되므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 그림의 회로에서 전압 VT 그리고 전류 IT가 있을 때 라플라스 관계식을 묻고 있습니다. 미분 방정식을 만들어서 해도 되지만 저는 여기서 그냥 저항을 R이라고 하고 커패시터의 리액턴스를 SC분의 1로 해서 바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VS라고 쓰고 이것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IS 곱하기 R 플러스 여기도 똑같이 IS가 흐르는 것이니까 IS 곱하기 SC분의 1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IS로 일단 묶을 수 있으니까 R 플러스 SC분의 1이 되고 통분을 하게 되면 1 플러스 RSC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IS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넘기면 IS 이꼴 1 플러스 RSC 분의 SC 곱하기 VS가 되겠습니다. 위에 SC가 있는 걸 골라주시면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 그림에서 회로의 역률이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가 되기 위한 역률이니까 45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기 위한 인덕턴스 L 값을 묻고 있습니다. 즉 R과 저항과 유도성 리액턴스의 크기가 같으면 되겠죠. 회로를 보았을 때 지금 저항 성분이 10옴과 15옴이 병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5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회로에서는 전체가 10옴이 되겠죠. 5옴과 5옴이 직렬이기 때문에 그럼 10옴과 같다 오메가 L이 같은데 문제에서 오메가 T를 2파이 50으로 주어졌습니다. 즉 이 자리에 2파이 곱하기 50이 들어가게 되고 문제에서 원하고 있는 L값을 구해보시면 100파이 분의 10이 되고 약분을 해보시면 10파이 분의 1이 돼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9번 문제. 그림의 RC 직렬 회로에서 200V의 교류 전압을 인가하니 회로에 40A의 전류가 흘렀다. 저항이 3옴일 경우 이 회로에서 용량성 리액턴스의 값을 구하시오. 문제에서 전압과 전류는 실효값이라고 주고 있습니다. 그럼 V는 IZ라고 써가지고 200V일 때 전류가 40이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5가 나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저항이 3일 때 용량성 리액턴스가 얼마가 나와야 임피던스가 5가 되는지는 이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4가 나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1번을 골라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문제. 그림 A를 그림 B의 태분한 등가 회로로 변환하였을 때 태분한 등가 전압 VTH 그리고 부하 저항 RL에서 최대 전력이 소비되기 위한 RL 값을 묻고 있습니다. 일단 최대 전력이 소비되기 위한 RL 값은 RTH 값과 같기 때문에 RTH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RTH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개방했다고 생각해서 저항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옴이 있으니까 1 플러스 이렇게 갔을 때 2옴과 2옴이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1옴이 되겠습니다. 그럼 1이 돼서 RL 값은 2로 구했고 다시 여기 개방되어 있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는 것이니까 10V가 있을 때 이쪽은 개방됐기 때문에 1옴은 무시됩니다. 2옴과 2옴에 5V씩 나누어질 것이기 때문에 5V가 여기 걸리겠다 해서 정답을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문제. 그림은 T가 0일 때 1초 간격으로 스위치가 닫히고 열림을 반복하는 회로다. 이때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를 화형으로 적절하게 표현한 것을 고르시오.
이제 간단한 회로인데 t가 0일 때 스위치를 닫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덕터는 처음에 개방 상태이기 때문에 전류가 아주 작을 것입니다. 거의 0이라고 되겠죠. 0. 1번 아니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2번과 3번과 4번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전류가 커질 텐데 과도 현상에서 보았듯이 전류가 점차 오르다가 포화하는 형태로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은 아니고 2번과 같은 그림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RL 회로에서 전류는 상수 그리고 1-2의 마이너스 L분의 RT다. 이러한 함수꼴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림인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번에 3번을 골라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문제. RC 직렬 회로에 교류 전압이 40V가 인가될 때 R이 있고 C가 있을 때 교류 전압이 인가되는 것입니다. 이때 회로의 역률과 유효 전력을 묻고 있습니다. R은 10이고 용량석 리액턴스는 10 루트 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1대 3의 비율이니까 저항이 1이고 용량성 리액턴스가 루트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각도가 60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빗변을 구하게 되면 1 플러스 3을 루트 씌운 거니까 2가 나오게 되겠죠. 역률은 코사인 세타니까 2분의 1 해서 5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유효 전력은 이제 I 제곱 R을 할 것인데 R은 문제에서 10이라고 주어져 있고 I는 이제 V를 Z로 나눌 것인데 V는 전압이 40V이고 임피던스는 아까 2를 구했는데 이것은 10을 무시한 거니까 2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0으로 나누었을 때 전류는 2가 되는 거니까 제곱했을 때 4가 돼서 4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문제. 그림과 같은 RLC 직렬 회로에서 교류 전압 VT가 이렇게 인가될 때 주파수를 변환시켜서 얻을 수 있는 전류의 최대값을 묻고 있습니다. 즉 공진 회로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공진 회로라는 것은 L과 C의 리액턴스 값이 같게 되어서 상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혀 없다. 즉 전류의 최대값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교류 전압의 최대값인 100V를 저항 20ohm으로 나눠 주시면 바로 정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14번 문제. 회로에서 합성 인덕턴스 L0 그리고 각각의 인덕터에 인가되는 전압들을 구하시오. 회로에서 합성 인덕턴스니까 3과 6을 병렬로 연결하시면 1 플러스 2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약분해서 2mH 됩니다.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10mH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인가되는 전압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가 2mH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8V와 2V가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정답은 4번이 나왔고 2V가 여기 인덕턴스에도 걸리고 여기 똑같이 병렬이기 때문에 2V가 걸리니까 4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은 15번 문제. 진공 중에 두 무한 도체 AB가 1m 간격으로 평행하게 놓여져 있고 2A와 3A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 A 기준으로는 여기 들어가는 자개가 형성될 것이고 B 기준으로는 여기가 들어가고 여기가 나오는 자개가 형성이 될 텐데 이 크기가 같아져서 합성 자개가 0이 되는 지점 P와 도체 A 사이의 거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공식이 2파이 R분의 A라는 걸 아는데 2파이는 상수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전류가 2대 3이니까 마찬가지로 거리의 B도 2대 3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R분의 I니까 말이죠. 그럼 1m를 곱하기 5분의 2만큼 거리가 되는 것이니까 2번을 0.4m다 해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문제. YY 결선 평형 3상 회로에서 각 상의 공급 전력이 100W다. 그리고 역률이 뒤질 때 부하의 임피던스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 한 상에서 공급 전력이 100W라는 것은 전력 P는 VI가 되겠죠. 100W는 역률 0.5로 나누었을 때 200V 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전압이 200V이기 때문에 전류는 1A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한 상에서만 보았을 때 V는 IR에서 Z라고 했을 때 전압은 200V이고 전류가 1A니까 임피던스가 200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역률이 0.5만큼 뒤진다. 즉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았을 때 이 각도가 60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뒤지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은 지상을 의미하며 전류가 60도 느리다는 것입니다. V가 지금 0도인데 같다. 전류가 마이너스 60도로 느린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것을 곱해야지 0도가 나온지 생각해 보시면 임피던스가 플러스 60도가 된다. 즉 1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17번 문제. 임의에 철심이 이렇게 있다. 이 철심에 코일을 2000회 감았더니 인덕턴스가 4헨리로 측정이 되었다. 인덕턴스를 1헨리로 감소시키려면 기존에 감겨 있었던 2000회에서 얼마를 제거해야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인덕턴스는 이제 감은 횟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인덕턴스를 4분의 1로 만들기 위해서 감은 횟수를 2분의 1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1000회로 감으면 되기 때문에 1000회만큼 제거하면 되겠다 해서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문제. 그림에서 마이너스 2Q, Q가 있다. 1m만큼 간격으로 X축상이 있을 때 전개가 0이 되는 P점에서 거리 D에 가장 가까운 값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Q에 의해서 이렇게 당겨지는 힘이 있을 텐데 Q에 의해서 밀어나는 힘이 있을 텐데 이때 전개가 0이 되는 P의 지점을 묻는 것입니다.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런 상수는 필요 없으니까 R 제곱분의 Q만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리를 이제 1 플러스 D 제곱분의 2Q라고 쓸 수 있겠고 같아진다. D 제곱분의 Q가 되겠죠. Q가 하나이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같다고 두면 약분이 되고 크로스를 해보시면 2D 제곱 이꼴 제곱을 풀어보겠습니다. D 제곱 플러스 2D 플러스 1이 되니까 D 제곱이 하나씩 없어지면서 이 부분을 넘겨서 이항해 주시면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1 이꼴 0이 되겠습니다. 식을 만들었는데 인수분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근해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 AC니까 대입을 해보시면 2분의 마이너스 B는 플러스 2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 AC가 되니까 이 값은 이제 루트 8은 2루트 2니까 약분을 해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근데 이 D값이 마이너스 1, 2가 없기 때문에 1 플러스 루트 2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루트 2는 1.4에 가까운 값이니까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문제. 그림에서 회로 전압 V0T가 여기 있는데 미분 방정식의 표현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저항을 2옴, 이 인덕터를 S, 여기를 1옴, 여기를 S분의 1로 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여기에 총 걸리는 전압분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 S 곱하기 여기는 2 플러스 S가 됩니다. 2 플러스 S가 있고 여기 병렬이니까 계산해보시면 1 플러스 S분의 1분의 S분의 1이 됩니다. 정리해주면 S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그럼 플러스 S 플러스 1분의 1분의 이게 올라가는 거니까 S 플러스 1분의 1 우린 지금 V0T를 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V0S가 되겠습니다. 분모 분자에다가 S 플러스 1을 곱해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VS 곱하기 이거 두 개 곱하는 거니까 S제곱 플러스 1S, 2S 되니까 3S 플러스 2가 되는데 이거 곱해지면서 1 나오니까 3이 됩니다. 분의 없어지면서 1 이꼴 V0S가 됩니다. 선택지를 보았을 때 VT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vs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꼴 s제곱 v0s 더하기 3s v0s 더하기 3v0s가 돼서 s를 미분꼴로 생각해 보시면 정답이 4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번 문제. 그림 A는 도체판 면적 S, 거리가 D인 유전율이 이러한 평행판 커패시터다. 여기서 그림 B와 같이 도체판 사이의 거리 D를 유지하면서 두께가 0.002m인 도체판을 삽입했을 때 B는 A에 비해서 커패시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커패시터 C는 입실론 곱하기 D분의 S라고 했을 때 A 기준으로 보면 0.01분의 1이 됩니다. S는 모두 똑같기 때문에 무시하겠습니다. 유전율도 모두 똑같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D만 보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도체판을 넣었다는 것은 이 부분이 이렇게 비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여기 플러스가 된다. 플러스가 되면 반대편은 마이너스가 될 텐데 이 마이너스에 의해서 여기 플러스가 되고 이 플러스에 의해서 여기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 부분은 상쇄돼서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만큼이 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B를 다시 보게 되면 도체판이 이렇게 있고 이 없어진 만큼 즉 0.01 마이너스 0.002 즉 0.008만큼 유전율로 찬 커패시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CA면 CB는 같다 0.008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CA는 간단하게 계산하면 CA는 D분의 100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CB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면 D분의 125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B는 A에 비해서 25% 증가한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1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반으로 쪼갠다고 해서 도체판이 이렇게 있고 유전율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0.001이니까 이만큼 0.001로 쪼갰고 이렇게 연결해서 0.001이 있고 유전체가 이렇게 있고 도체판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두 개의 이만큼의 커패시터가 직렬 연결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만큼의 거리는 0.004가 됩니다. 여기가 0.004고 여기가 0.004입니다. 그럼 이거의 커패시터를 구해서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절반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0.004분의 1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걸 계산했을 때 250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절반을 하는 것이니까 125가 돼서 마찬가지로 25%가 증가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답은 1번입니다. 네, 이것으로 2022년도 지방공무원 9급 6월 18일에 시행된 전기 이론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